제가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급이 안 맞는다는 말. 그건 저에게 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인생을 짓밟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걸요. 호텔 로비 대리석 바닥에 서 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고 로비 한쪽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는데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10년도 넘게 입으신 그 낡은 정장이요. 와이셔츠는 빨아서 풀을 먹여 다리셨고 구두는 닦고 또 닦으셔서 반들반들했습니다. 제가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떨리셨을지. 딸의 상견례니까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사신 분이 그날만큼은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요, 들어서자마자 딱 한 번 쓱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인사도 없이요. 마치 거기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제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어머님, 여기 저희 아버지 오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아버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 눈빛,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물건값을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물건값을 가늠하는 눈이었습니다. 아,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사도, 복수도, 미소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손은 어디 둘 줄 몰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시고 시선은 바닥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요. 아니, 아버지가 뭘 잘못하신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돈이 없다는 게 죄였나요? 외제차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온 게 창피한 일이었나요? 명품 가방을 들지 않은 게 잘못이었나요? 민정아, 괜찮다.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셨어요. 근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셨어요. 상처받으셨어요. 딸 앞에서 딸의 결혼 자리에서 완전히 무시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민정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둘이서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 여자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11월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정씨,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결혼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여자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저는 지금도 단어 하나까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급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 입에서 흘러온 그 한 글자가 제 아버지를 아래로 짓눌러 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제 명의로 된,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여자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집안 얘기요.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세요? 건물 있으세요? 아버지는 작은 가게 하세요. 가게요? 그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한 거예요.
역시 그렇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민정씨,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솔직히 너무 차이가 나면 나중에 힘들어요. 양쪽 다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님 말씀이 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 결혼 당장 깨세요. 그 여자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커피 주문하듯이, 날씨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했어요. 급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서로 불행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입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 씨도 다시 생각해봐요. 준호한테는 내가 얘기할게요. 그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이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가 될 뻔했다는 공포를요. 그땐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들고 올지는요. 솔직히 처음엔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좋은 집안인 줄 알았어요. 준호를 만날 때만 해도 전 그냥 행복했거든요. 준호는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회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 복사기 앞에서 버벅거리는 저한테 다가와서 웃으면서 도와줬어요. 괜찮아요. 이거 원래 까다로워요.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그 미소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점심 한번 먹고 커피 한번 마시고 퇴근길 한번 같이 걷고 그러다 보니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저한테 청혼했어요.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서 떨리는 목소리로요. 민정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도 없었고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만 해도 전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제가 물었을 때 준호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응, 그래야지. 근데 민정아,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뭐가? 아니, 까다롭다기보단 좀 신경 쓸 게 많다고 해야 하나? 그냥 잘 보이려고 노력해줘. 응? 그때는 그냥 시어머니가 다 그렇겠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건 어디나 비슷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했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아버지부터 먼저 뵐게요. 준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날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머리는 반백이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 민정이구나. 반가워요. 우리 준호가 맨날 얘기하던 그 사람이. 악수를 청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앉아요, 앉아. 편하게 먹어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아버님께서 편하신 걸로. 아이고, 뭘, 젊은 사람들은 고기 좋아하지? 스테이크 시킬까? 시아버지는 정말 편안한 분이셨어요. 식사 내내 농담도 하시고 제 얘기도 물어보시고 준호 어릴 때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아, 이 집은 괜찮구나. 좋은 집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식사 끝날 무렵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정양,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성격이 좀 강해요.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서 처음엔 좀 놀랄 수도 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그냥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요. 이해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셔서 어머니도 괜찮으실 거야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어요. 같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호와 시아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 쪽에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몸에 딱 맞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멀리서도 아, 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요. 어머니, 준호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저도 얼른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떨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그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더니 저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네, 민정씨.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어요. 근데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가하는 목소리였어요. 앉아요. 그 여자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 뛰었습니다. 민정씨 어디 살아요? 아, 노원구요. 노원구 아파트예요? 네, 투룸이요. 전세? 네. 보증금은 얼마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준호도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2억 5천이요. 아, 그 정도?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직장은 어디 다녀요? 사회복지사입니다. 연봉은요? 3천 중반이요. 차는요? 차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여자는 메뉴판을 펼치면서 말했어요. 민정 씨 아버지는 뭐 하세요? 작은 가게 운영하고 계세요. 가게요? 무슨 가게? 정육점이요. 그 순간 그 여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세하게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뭔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아, 정육점? 그럼 고기 냄새 많이 나겠네요? 제 숨이 멎었습니다. 네? 아니, 그냥 고기 다루는 일 하시면 냄새가 좀 배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환기 잘 되니까 괜찮겠네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웃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구나. 준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 여자는 계속 물었어요. 민정 씨 집은 자가예요? 부모님 재산은 어느 정도 돼요? 형제는 있어요? 있으면 나중에 부양 문제도 생기잖아요. 어머니는 안 계시다고? 그럼 아버지 혼자 사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대답할 때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통장을 보고 있었어요. 제 집을 보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호가 내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민정아, 미안해. 엄마가 좀 그래.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지? 돈이 없는 게 죄인가요? 정육점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고기 냄새 난다고 무시당해야 하나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그때 일어났다면 저는 덜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계속 참았어요. 준호가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 후로요. 지옥이 시작됐어요. 천천히 아주 조용히요. 처음엔 전화였습니다. 민정씨, 나 준호 엄마예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막 들어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전화했어요. 다음 달 15일 어때요? 아, 제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뭘 여쭤봐요. 그날로 하면 되죠. 우리 쪽 일정은 그날밖에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 가게 일정도 있으시고. 가게요? 그 여자가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가게는 문 닫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딸 상견례인데 그것도 못 비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미리 여쭤보는 게. 민정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요? 준호 아버지가 회사 임원이에요. 임원. 일정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 일정에 맞춰주세요. 알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다음 달 15일에 상견례 하재요. 15일? 민정아, 그날은 아빠가 도축장 가는 날인데. 아빠, 미안해요. 근데 준호네 쪽에서 그날밖에 안 된대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아빠가 일정 바꿔볼게. 아빠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딸 결혼인데 그것도 못 해주겠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한테 미안해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일정을 맞춰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후로 한 달 내내 그 여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정씨, 상견례 때 뭐 입을 거예요? 너무 화려한 건 곤란해요. 민정씨, 아버지는 양복 있으시죠? 정장 제대로 된 거요. 민정씨, 혹시 아버지 차는 뭐예요? 우리가 픽업해드릴까요? 하나하나 답장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 힘든 건가 싶었어요. 준호한테 말했어요. 준호야, 너네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응,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꼼꼼해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 꼼꼼한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를. 그런 건 아닐 거야. 엄마는 원래 모든 사람한테 그래.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니라는 걸요. 그 여자는 저를, 우리 아버지를 특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상견례 날.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면도하시고 머리 빗으시고 그 낡은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넥타이를 매시는데 손이 떨리셨어요. 민정아, 아빠 넥타이 좀 봐줘. 아빠 잘 어울려요. 그래? 아빠가 너무 초라해 보이진 않니? 아니에요, 멋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평생 남 앞에 나서본 적 없는 분이 딸 때문에 용기 내신 거였어요. 아빠, 우리 택시 탈까요? 아니다, 버스 타자 괜찮아. 아빠, 민정아, 괜찮아. 버스가 더 빠를 수도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택시비가 아까우신 거였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호텔로 갔어요. 11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손을 비비셨어요. 긴장하셨던 거예요. 호텔 로비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잠깐 멈춰 서셨어요. 민정아, 이거 냄새 나지 않니? 손에 들고 계신 종이봉투, 정육점에서 직접 고른 갈비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맛있는 냄새죠, 뭐. 아버지는 그제야 조금 웃으시더니 봉투 입구를 한 번 더 꼭 여미셨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에서는 그냥 의자 옆에 살짝 놔두자. 우리가 로비로 들어섰을 때 준호 엄마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대리석 기둥 옆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휴대폰을 내리 깔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자 그 여자는 고개를 들고 날 한번 보고 바로 아버지 손에 들린 종이봉투로 시선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코를 찡그렸습니다. 고기 냄새네요? 아, 내 아버지가 직접 가져오신 거라서 내가 말하려는데 그 여자는 손사래를 치듯 웃으며 말을 잘랐어요. 아, 여기 그런 거 들고 오는 자리 아니에요. 지금 시장 오는 길 아니잖아요. 말투는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이 하나도 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순간 봉투를 뒤로 숨기셨다가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아이고, 제가 괜한 걸 들고 왔네요. 그냥 딸 결혼 상견례라 뭐라도 챙겨오고 싶어서. 마음은 알겠는데요. 요즘은 이런 데서 그런 거 안 꺼내요. 혹시 옷에 냄새 배면. 그 여자는 본인 코트를 한번 쓸어내리며 말했어요.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코트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에서까지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숨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오늘만 넘기자, 오늘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는 종이봉투를 양손으로 꼭 끌어안고 계셨어요. 마치 그게 잘못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상견례 방에 들어가자 준호 아버님이 먼저 일어나 맞아주셨어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손으로 악수를 받으면서 봉투를 의자 옆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나를 제일 아프게 했습니다. 음식 주문이 끝나고 애매한 공기가 흐르던 그때 그 여자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정 씨, 네 어머님, 밖에 잠깐만 나와 볼래요? 여기서는 좀 그렇고. 그 말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한 복도, 창가 너머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습니다. 방금 전 종이봉투 한번 훑어보던 그 눈빛이 어떤 말을 준비하고 있었는지요. 피아노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데리고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밖으로 나가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민정 씨, 네, 솔직히 말할게요. 그 여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이 결혼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급이 안 맞잖아요.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준호는 요즘 잘 나가는 회사에서 팀장까지 달았고 앞으로 연봉 쑥쑥 오를 애예요. 회사에서도 에이스라고요. 근데 그쪽은 뭐가 있어요? 저도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제 명의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가 제 말을 잘랐어요. 집안 얘기예요. 아버님 보니까 많이 힘드시게 사시는 것 같던데요. 버스 타고 오시고 옷도 오래된 것 같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 여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끼리 만나는 건데 솔직히 너무 차이 나면 나중에 힘들어요. 양쪽 다요. 그래서요? 어머님 말씀은 뭔데요? 이 결혼 당장 깨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급이 안 맞잖아요. 나중에 서로 불행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내가 준호한테 말할 테니까 민정 씨도 좀 생각해봐요. 하나하나 나열할 때마다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어요. 정육점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내가 묻자 그 여자는 양손을 들며 웃었어요. 아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만으로 못해요. 급도 좀 맞아야지. 그 단어, 급. 그날 호텔에서 제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라 급으로 평가당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는 급은 돈, 학벌, 집값이었어요. 제가 말하는 급은 사람 됨됨이었고요. 귀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뭐예요? 이 결혼 여기서 정리하자고요. 우리 준호한테는 내가 말할게요. 민정 씨도 조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쪽이 많이 양보하는 결혼이잖아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근데 그때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얼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고기를 썰다가도 내가 오면 웃던 아버지 얼굴. 그리고 얼마 전 내가 근무하는 노인복지관 채무 상담실에 들어오던 그 여자 얼굴. 나는 천천히 그 여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네? 복지관 기억나세요? 그 여자의 미간이 찌푸러졌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상담실에 오셨죠? 직접 카드값 이자 할부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제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그런데 안 가. 그땐 제 이름 모르셨겠죠. 그때도 전 어머님 편 들어드렸어요. 나는 21번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날 영수증이랑 카드 내역까지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제 손 붙잡고 우셨어요. 그게 너였다고? 네, 그게 바로 나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본인 이름으로 벌어온 돈은 한 푼도 없으신 분이 시아버님 노후자금이랑 아들 월급만 붙잡고 살아온 분이 무슨 기준으로 우리 집 급을 재시는지. 너 지금 나 모욕하는 거야? 그 여자가 목소리를 높이려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모욕당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예요. 내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복도 끝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해라. 돌아보니 준호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모를 일이었죠. 여보, 이게 다... 조용히 해. 그 사람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온화한 톤이 아니었어요. 민정양, 말 다 들었어. 그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너 또 그랬구나. 카드빚, 채무조정. 남한테 손 벌리는 건 부끄럽지 않은데 성실하게 가게 열고 손으로 일해서 딸 키운 사람은 창피해 보여? 그 여자가 숨을 들이켰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알지. 준호 아버님이 허리 폈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육 좀 하면서
청년들한테 장사 노하우 가르쳐주고 자기 돈 못 벌어도 남 창업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 신문 기사까지 난 거 나 봤어. 그는 내 쪽으로 돌아섰어요. 민정양 아버지 내가 몰래 찾아가 본 적 있어. 지난번에. 네? 가게 안에서 기름 냄새 난다고 무시당해도 괜찮다. 손님이 또 오면 그걸로 된 거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 그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런 분을 급이 안 맞는다고 잘라버리는 인간이 누군지 이제 정확히 알겠네. 준호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우리 집이 더 잘 사는 건 사실이잖아. 준호 아버지 임원했고. 그 돈 누가 관리했는데? 그가 쳐다봤어요. 난 더 이상 내 노후까지 갉아먹은 사람한테 도둑 맞을 생각이 없어. 그 순간 준호 아버님 눈길이 내게로 다시 돌아왔어요. 민정양, 네. 나는 이 결혼 당신네 집안이 부끄러워서 반대할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어. 정말이야. 그 말에 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깨져야 할 급은 우리 집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그 급이야.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정아! 뒤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민정아, 괜찮니? 무슨 일이야?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을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잠시 후 예비 시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혼자서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깊이 고개 숙이셨어요. 제 아내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괜찮을 리가 없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는 제 돈으로 살아왔어요. 평생을요. 자기가 번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런 주제에 남을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 그런 말씀까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민정양, 그리고 제가 사돈 어른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사돈 어른이 누구신지 저는 압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당황하신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사돈 어른 5년 전에 청년 창업 멘토 하신 거 맞죠?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움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창업할 때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방법도 몰랐죠. 그때 사돈 어른이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지금 계획 세워주시고 용기 북돋아 주셨어요. 아,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사돈 어른은 제 은인이에요. 시아버지가 아버지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런 분을 제 아내가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어요. 돈 없이도 명품 없이도 외제차 없이도요. 그게 진짜 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급이 안 맞는 사람은 저희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 식당 자리로 돌아왔을 때 준호 엄마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상견례 방까지 못 들어왔습니다. 준호 아버님이 아예 택시 태워 보내버리셨거든요. 우리는 4명만 앉았어요. 아버지, 나, 준호 아버님.
수저를 들기 전에 준호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 있었던 일 없던 일로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대신 이 결혼이 진행된다면 조건 하나만 받아줬으면 해요. 조건이요? 준호 엄마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이 너무 단호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내 아내긴 하지만 같은 어른 대접을 받기엔 너무 많은 선을 넘었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는 오늘로 끝내는 게 좋겠어요. 그날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하얀 드레스, 작은 꽃다발, 앞줄에는 우리 아버지와 시아버지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혼의 평온함에 익숙해질 때쯤이었어요. 복지관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회사 안 복지 관련 부서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내선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대표 이메일로 이상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민정 씨, 이메일 혹시 아세요?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이 회사 팀장인 김준호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나를 버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사회복지사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노인들만 챙기고 진짜 가족은 버리고 있습니다. 밑에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나를 이 회사 경비나 안내로라도 써주세요. 월급은 적어도 좋으니 사대보험만 넣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면 며느리에게 민원을 더 넣진 않겠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가 바로 식어버렸어요. 죄송해요, 팀장님. 개인적인 일이라. 우리도 한 번 보고 놀랐어요. 대표가 대신 말했어요. 회사 문제로 키우진 않을 거니까 개인적으로 정리만 잘해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준호에게 메일을 보여줬어요.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역시 그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어요. 엄마한테서 전화 온 적도 있어. 회사에 한 자리만 만들어달라. 너라도 인사팀이랑 얘기해보라.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지금은 내 가정이 우선이라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쓰던 번호는 이미 차단해뒀지만 메일 하단에 새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이시죠? 저 민정이에요. 짧은 정적 뒤에 반가움과 서운함을 섞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민정씨, 내 메일 본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회사에 민원 넣으신 건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아니, 민정씨, 나는 그냥 살 길이 막막해서 너 사회복지사라면서 내 처지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나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어요. 복지라는 건 진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남 탓하고 돈 있는 사람 골라 붙으면서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복지가 아니라 착취예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라는 거야?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책임은 아닙니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흔드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순간 전 그걸 도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협박이라고 부르겠죠. 너 정말 이럴 거야? 네, 이제는 참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말과 함께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잘했어. 뒤에서 준호가 말했어요. 언제부터 듣고 있었는지 문에 기대서 있었어요. 민정아,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죄책감에 끌려다녔을 거야.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그 사람이 또 뭐 했다는 얘기 들었어. 회사까지 메일 보냈다며? 네, 아버님. 근데 이제 괜찮아요. 저도 제 선은 지켰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에 작은 한숨이 들렸어요. 내가 또 한 번 정리했다. 그 사람 앞으로 내 이름 팔고 어디 가서 뭐 하지도 못하게 통장 카드 다 끊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시아버지가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또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나한테 말해라. 우리 며느리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이젠 내가 가만 안 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참으면서 웃고 넘겼을 거예요. 그래도 어른인데,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근데 이젠 알겠어요. 어른이라서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이라서 선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 나는 누가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할 겁니다. 누가 나더러 급이 안 맞는다고 말하면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할 겁니다. 맞아요. 급이 달라요. 돈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 급이요. 여러분의 지나왔던 이야기 사연 끌림에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